초년운과 말년운 중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평생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말년의 행복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운이 주는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년의 운은 대체로 부모의 덕을 잇는 경우가 많지만 인생 후반의 행복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기에 말년운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옛말처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모든 운이 항상 좋은 사람은 드물지만 보통은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다소 아쉬운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뜻을 이룬 사람이 오히려 말년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생 초반에 잘 풀리지 않던 사람이 나이가 들며 순조로운 길을 걷게 되기도 하죠. 사람마다 타고난 운의 흐름이 다른 것도 인생의 묘미일 것입니다. 실제로 40대, 50대, 심지어 70대에 이르러서야 운이 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풍요로운 인생 후반을 누리고 싶다면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원래 말년운이 부족한 사주를 타고났더라도 말년의 운을 스스로 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은 큰 운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과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오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도 말년에 큰 복과 대운을 얻고 행복한 후반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더 큰 덕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초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종종 초년에 좋은 운을 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소년등과의 불행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오히려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면 쉽게 자만과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본 사람은 자칫 자신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지며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금방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 실패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년에 운이 좋은 사람은 종종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금전적 위기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초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의 재정적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결국 말년 운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운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지만 그 영향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50대 초반 이후에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0대 초반은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큰 재산을 관리할 지혜와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식견을 갖추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대운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찾아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년기와 중년기부터 금융 지식을 쌓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깊어진다는 말이 있죠. 인생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초반에 최악의 운이 이어졌다면 이는 그 운이 언젠가 좋은 운으로 바뀔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이 50대, 60대가 되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도 그의 재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모았습니다. 그중 97%는 65세 이후에 쌓은 것이라고 하죠. 인생은 끝까지 내면의 평정과 침착함을 지키는 사람에게 큰 보답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투와 태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운을 지녔거나 앞으로 좋은 운이 들어올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맑은 산소를 마시는 것 같고 반면 부정적인 말은 탁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의 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늘 신선한 산소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정말 잘 먹었어 혹은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다가오는 복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나의 운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눈, 귀, 팔다리가 각각 2개씩 있는 것은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은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을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소한 행동이 큰 운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년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둡시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3번째 특징은 중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다듬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찍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면의 힘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과정에는 실패와 좌절이 늘 따라오며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잦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뤄내게 됩니다. 초년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로 부모의 덕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스스로 겪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면 말년운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년은 마치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처럼 인생에서도 내면을 잘 세우고 단단한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재산과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다가올 운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뭔가를 심고 준비할 시기가 있고 수확할 때까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4번째 특징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년에 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자주 내어 운을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중년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앞으로 펼쳐질 내 삶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다라고 자주 말해보세요. 호연직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확고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호연지기를 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불운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굳게 믿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사람을 신중하게 가려서 사귄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운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리를 쫓으면 변소 주변을 맴돌게 되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거닐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좋지 않은 사람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쁜 사람 곁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유지하려는 마음에 혹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에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변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해로운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함께하는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쌓여 조금씩 변하며 그 차이는 말년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주고 진심을 내보이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년운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친분 있는 사람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때론 가까운 사람에게도 일정한 신중함을 지키며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소수에게 진심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려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여러분도 이를 기억하여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인연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거나 앞으로도 운이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운명이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다면 바꿀 수 없다고 여기시나요? 물론 타고난 운명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사주풀이를 들으면 대개 사람들은 복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을 두지만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스스로 운이 없다고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바꾸는 후천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후천운을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큰 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기에 덕이 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받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덕을 쌓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덕을 쌓기보다는 공짜만 바라거나 쉽게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며 손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베푸는 데에도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눔은 단지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가는 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순환을 통해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 언젠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 사회적 관계,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좋은 것을 올바르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가온이 준 고기와 김서방이 준 고기는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주는 방식과 마음에 따라 돌아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역시 내게 되돌아올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베풀면 선의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으로 인해 성장하게 됩니다. 큰 복을 얻은 사람들은 인맥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신 곁에 두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합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운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람들의 다양한 운이 모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내 곁에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앞서 언급한 방법처럼 덕을 쌓아 호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살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만들어 보세요. 후천운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담을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며 더 나은 부분을 배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반면 소인배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만 할 뿐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겪는 모든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에서도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 실패조차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대인은 배움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소인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세요. 그러면 그 실패와 노력들이 말년에 큰 복을 불러오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후천 운을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이고 포용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을 가장 많이 깎아내는 요인 중 하나가 언행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얼굴 생김새가 있듯 사람마다 말투나 언어 표현 또한 각기 다릅니다. 이는 운명의 초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외모나 생김새를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언어 습관은 누구나 금방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상보다도 언행이 운명을 바꾸는데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좋은 운을 멀리하게 하고 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생활화해 보세요. 이를 통해 말년에 좋은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후천 운을 만드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주위에는 좋은 운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여유롭게 유지하며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잘 해결할 줄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운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큰 행운도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주보다 관상,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면의 마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가난한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부유해 보이더라도 도리어 빈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반드시 이러한 습관을 길러 사방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면 복이 자연스럽게 따를 것입니다. 후천 운을 만드는 여섯 번째 방법은 미소를 지으며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미소는 언제나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관상입니다. 말도 역시 복을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미소와 함께 나오는 말은 큰 복을 불러옵니다. 미소가 깃든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찡그린 얼굴로는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미소 짓는 습관을 들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면 웃으며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므로 습관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칭찬하는 이 작은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실천하신다면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요즘은 인생을 삼모작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가 좋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말년운이 좋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많은 것을 이루면 후반부에 이룰 것이 없듯 길어진 인생만큼 길어진 후반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